예, 반갑습니다. 저기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이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회사를 IDG를 다니다가 이제 작년에 말쯤에 관두고 올해 1월에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참새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쯤에 이제 중기청에 공식적으로 참새사로 등록이 되고 나서 이제 3월 초에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뭐 휴머노이드 로봇, 뭐 스마트 로봇 뭐 이런 쪽으로 투자하겠다. 그게 우리 컨셉이다라고 3월 1일자로 보도자료를 쫙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었어요. 이게 무슨 인공지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우리나라에 회사가 얼마나 몇 개나 있다고 막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알파고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주에 역전이 되면서 오히려 또 그 언론 인터뷰도 더 많이 들어오고 저기 주위에서도 야, 씨, 어떻게 그 앞으로 그렇게 발전될 걸로 알고 이름을 저렇게 지었냐라고, 예.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하여튼, 운빨이 초반에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기 드릴 그 말씀은 린 스타트업하고 거기 관련된 케이스를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린 스타트업 혹시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에릭 리스, 린 스타트업. 이거 예? 예. 한 분도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이거 치명적이고 절망적인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린 스타트업. 한글도 번역된 거 나왔죠? 예. 번역된 게. 예. 린 스타트업이 스타트업 그 빌딩, 스타트업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키워 나갈까 방법론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인기가 있고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거기 책 보면 하여튼 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빌드 메저 런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세요. 노트를 다 갖고 계신데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세요. 네.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 강사가 떠드는 건데. 한번 그려보세요. 동그라미를 한번. 예, 저기, 그린 분들이 좀 계신데, 안 그린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린 거? 동그라미? 저한테? 예. 예, 뭐 코딱지만하게 그리신 분도 계신데 귀한 그릴 거 크게 그리면 되는데 그게 본인의 배포의 크기인데, 예, 하여튼 동그라미 처음에 딱 그리면 뭐 느끼는 게 있어요. 동그랗지 않죠? 정확하게 몇 번 더 그려보세요. 그럼 그 위에다가 몇 번 더 그려보시면 더 정확해지나요? 뭐 그건 스스로 이제 느끼는 거죠. 동그라미를 몇 번 더 그려보시면 뭐 나랑 안 되네. 동그라미를 몇 번 더 그려보시면 이게 좀 더 정확해집니다. 좀 더 정확해집니다. 동그라미 그리기를 통해서 느낀 거 뭐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십시오 딱 했을 때 빠른 사람들은 바로 펜을 잡고 동그라미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실행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동그랗게 좀 더 그 다음번 그릴 때 좀 더 동그랗게 그리고 좀 더 동그랗게 그리면서 저기 동그라미가 진짜로 원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나, 스타트업은 사실은 뭐 학문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실행이거든요. 실행, 엑스큐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거는 항상 동그라미를 그려라. 그러면 제일 먼저 펜을 잡아가지고 노트를 펼친 다음에 일단은 그려보는 거예요. 한번 그려보면 내가 동그랗게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 그릴 때는 그 위에다 그리기 때문에 이게 삐죽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야겠다. 그 다음 그릴 때는 여기가 삐죽하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야겠다. 그래야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동그라미 그리는 속도도 빨라지고 점점 더 동그랗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린 스타트업 책 표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동그라미를 처음에 그릴 때는 삐쭉삐쭉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근데 자꾸 그리다 보면 동그랗게 이제 보이는 거죠. 속도도 빨라지고. 그게 이제 린 스타트업의 기본 원리라는 거죠.
네, 첫 번째 린 스타트업이란 린 스타트업의 정의를 보면요. 린이라는 것은 군사를 뺀 기름기가 없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조직을 스타트업이라 부르죠. 그래서 린 스타트업을 합쳐서 얘기를 하면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군사를 빼서 빠르게 움직이는 초기 단계의 조직이나 기업을 린 스타트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린이 뭐 기대자라는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 쓰이면 군사를 빼고 빠르고 뭐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이 기름기가 있고 뚱뚱하고 그러면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스타트업. 왜냐하면 스타트업 자체도 너무나 리스크가 큰 걸 하는 거거든요.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많은 그 스타트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움직이면서 슬림하게 할까라는 방법론이 린 스타트업 방법론입니다.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예, 첫 번째는 기존에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해진 마인드죠. 리서치를 많이 하면 우리는 성공할 거야. 근데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트렌드도 바뀌고 있고 리서치가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에이씨 리서치를 왜 해? 하면서 지레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야 스타트업이 뭐 전통적인 경영 기법으로 해가지고 뭐 관리해가지고 스타트업이 제대로 되겠냐? 그냥 지멋대로 저지르자 하면서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또 있는 거죠. 린 스타트업 체계에 이제 에린 리스가 강조하는 게 스타트업일수록 지겹겠지만 관리되어야 한다. 관리는 흥미롭지 않게 느끼겠지만 관리를 통해 성공하면 흥미가 느낀다는 거죠. 스타트업에 참여하는 공동 창업자들이 거는 열정, 힘, 비전 이런 게 너무나 소중한데 그냥 허망하게 끝나버리면 그 꿈이나 열정이나 자금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나 이런 소중한 것들을 좀 더 뭔가 관리되게 하면서 피해를 보더라도 이런 걸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이제 고안하다 보니까 나온 게 린 스타트업 방법론이죠. 린 스타트업의 정신은 요 세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Think big, 예, 생각은 이상은 높게. Start small, 시작은 작게. 그렇지만 뭔가 검증이 됐다고 하면 규모는 빨리 키워나가자. 이게 이제 린 스타트업의 정신이죠. 그리고 고객과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배움, 러닝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속적으로 배워야 된다. 그리고 뭐 포커스, 스피드, 러닝의 어떤 밸런싱. 그래야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린 스타트업 방법론의 5가지 원칙. 박사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분위기가 좀 차분한 건가요? 썰렁한 건가요? 저도 박사인데 사실은. 카메라가 도니까 이거 농담도 못 던지겠고 더 그렇네요. 예, 하여튼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린 스타트업 방법 원칙은 초기 단계 조직이나 어떤 회사라면 모두 적용이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그 처음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린 스타트업 책 나오면서 스타트업 위주로 사실은 린 스타트업 방법론이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대기업들은 무슨 신사업을 안 하나요? 새로운 뭐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린 스타트업 방법론을 적용하면 먹히더라 라는 게 이제 GM이나 이런 데서 검증되면서 국내 대기업들도 많이 린 스타트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패하더라도 실패의 코스트를 낮추는 그런 방법론이거든요. 그리고 빨리 테스트해보는, 검증이 됐다 그러면 역량을 투입하는 그런 방법론이기 때문에 뭐 삼성이나 LG에서도 제가 원래 뭐 린 스타트업 전공은 아니지만 국내 전공자가 없는 관계로 저도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성공하려면 새로운 방식의 관리가 요구된다 라는 거죠. 스타트업은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업을 어떻게 만들지 학습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빌드, 메저런, 첫 그 표지에서 보셨죠? 빌드, 메저런, 피드백 순환을 빨리 돌려야 된다. 빌드, 메저런을 한 바퀴 돌리는 게 동그라미 한 번 그리는 겁니다. 두 바퀴 돌릴 때는 좀 더 빨리 그릴 수 있겠죠? 동그랗게.
세 바퀴 돌릴 때는 좀 더 빨리 그러면 사업이 본궤도에 가는 겁니다. 네 바퀴, 다섯 바퀴 가면서.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라고 한 거고요. 스타트업을 위한 새로운 측정 방식이 필요하다. 뭐 혁신회계 이런 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린 스타트업의 적용. 린 스타트업 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예, 팀이 되게 중요합니다. 방법론만으로는 항상 무용지물이죠. 실행할 팀이 우선되어야 되고요. 팀 구성은 조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 관련된 뭐 학문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조직 관리, 인사 조직, 조직 행동론 뭐 이런 학문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과 관련된 거는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팀 구성도 A급으로 해야 성공 확률도 높죠. 그래서 A급으로 많이 구성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쓰는 말이 A hires A, 뭐 B hires C, C hires D,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는데 A급 애들은 A급을 알아보고 A급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뽑아가지고 팀을 구성을 합니다. 조직이 더 잘 되려면 자기보다 뛰어난 애들을 모아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B급 애들은 A급 애들 뽑으면 이 새끼가 날 밟아가지고 내가 좀 밀릴 것 같은데 걱정이 들어가지고 A급을 못 뽑고 B급으로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랑 같은 급이거든. 경쟁해야 되잖아. 아 짜증나. 그래서 C급 뽑는 거죠. C급 애들은 D급으로 뽑는 거고 밑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럼 조직이 이제 결국은 골로 가는 거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A hires A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도 A급으로 많이 뽑아 놓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하여튼 그렇게 가야지 이제 이게 연구소도 더 삽니다. 스타트업의 창업가 정신만큼 중요한 것이 큰 기업의 내부 창업가 정신이다. 이런 좀 그렇게 스타트업이 아닌 조직 같은 경우는 그 조직원들이 내가 창업자다 라는 걸 느끼면서 스스로 불타올라야 돼요. 그런 걸 이제 내부 창업가 정신이라고 많이 하죠.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대기업이나 그 큰 기업에서도 린 스타트업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뭐 지분을 줘야지 그러려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던가 그래야지 창업가라고 느끼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보상 시스템하고 같이 결부가 돼야 됩니다. 인트라프레너십을 발휘한 대기업 뭐 성공 사례들도 많이 있죠. 라인 같은 경우도 네이버 재팬에서 저기 그때 뭐 지진 해일 막 일어나고 그럴 때 2명의 개발자가 그냥 한 달간 휴가를 받았는데 집에서 그냥 뚝딱뚝딱 만든 거거든요. 불타올라가지고. 뭐 다음 시절에 NIS 넥스트 인큐베이션 스튜디오에서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자동차 외장 수리하는 카닥 팀들이 빌딩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서비스를 이제 좀 이렇게 개발하다가 스피노프 나와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요. SKT 내부에서도 11번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기업가 정신을 많이 강조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폭을 많이 열어주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뭔가 느끼는 공통된 큰 이상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비전이라 부르죠. 비전이 가장 밑바탕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위에 전략이 나오고 그 위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비전은 사업 목적, 불변적인 요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략은 그걸 해나가기 위해서 뭔가 구체적인 전략이고 그 전략의 결과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는데 이게 스타트업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최적화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적화해 나가는 거는 결국은 뭔가 배워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러닝, 뭐 오거나이제이션 이런 얘기를 린 스타트업에서 많이 하죠. 사이먼 사이넥의 어떤 뭐 골든 서클 그런 테드 동영상도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이거는 한 분 계시네요. 좀 이런 것도 보세요. 박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끝이면 안 됩니다. 계속 자극을 스스로 해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먼 사이넥의 이제 스타트 위드 와이 뭐 테드 동영상을 보면
모든 일을 할 때 그 근원적인 내가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그게 이제 why죠. 왜 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방법이 나오고 그 방법대로 가다 보면 어느 정도 목적지에 이제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why, how, what의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예.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하죠. why, how, what 사례를 하면서. 예, 반갑습니다. 예, 아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예, 쑥스러워집니다. 그 why, how, what의 이제 동영상에 보면 나오는 얘기가 삼성하고 이제 애플의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스티브 잡스가 고민을 한 거죠. 그 당시에 2007년도 막 이때 왜 스마트폰이 충분히 스마트하지 않을까? 왜 이상하게 불편하지? 왜 데이터를 왜 다 요금 내고 써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고민일 수도 있죠. 그리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왜를 고민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방법이 생기는 거죠. 기존에 뭐 저기 자판도 막 있어가지고 화면이 작았어. 스마트폰이 충분히 스마트하려면 웹 브라우징도 되고 막 이러려면 화면이 넓어야 되는데 왜 그래 짧을까? 자판 걷어 없애자. 블랙베리 자판 같은 거 다 삼성의 예전에 그런 블랙베리 형식도 나왔거든요. 자판 다 걷어 없앴어요. 그러니까 화면이 커졌죠. 입력하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입력하지? 제일 좋은 게 손가락 아니냐? 그래서 손가락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뭐 좀 두 손가락, 세 손가락 마음대로 쓰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니까 기존의 터치 방식이 누르는 정압식 방식에서 손에 손가락에 정전기가 있네? 정전식 방식으로 바꾼 거죠. 거기에 저기 와이파이 칩들도 요즘 싸게 나오는데 왜 휴대폰에 안 넣지? 통신사들이 반대해가지고 못 넣는데요. 우리는 그냥 넣어. 그래서 와이파이 칩이 대중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의 반대로 못 넣고 있던 걸 과감하게 집어넣죠. 그러다 보니까 나왔어요. 아이폰 딱 하니까 사람들이 내 고민을 해결해 줬거든. 와이파이 칩도 들어가 있지, 화면도 넓지, 쓰기 편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줄 서서 아이폰을 샀죠. 그것을 본 삼성이 아이폰 갖고 와봐. 다 분해해. 분해해서 딱 보다 보니까 칩이 어떻고 뭐 몇 메가짜리고 SSD가 어떻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보다 더 뛰어난 건 무조건 만들어. 그럼 화면 사이즈 키워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면서도 가격은 싸게 해야 돼. 이제 납품업체들 쥐어짜야 되죠. 계열사 쥐어짜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원히 없어진 거죠. 이것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품은 괜찮은데 줄 서서 살 정도의 감동은 못 느낀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사이먼 사이넥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why,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목적지 지음에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why는 팀원들의 일치된 어떤 비전과도 직결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돈만 벌려고 하려고 그러면 막 돈 벌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 보면 비열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벌어보니까 나중에 뭔가 허무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왜 살아야 될지 정확히 알고 살다 보면 어떻게 살 길이 좀 보입니다. 그거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 돈도 벌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느꼈던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사실 제가 저기 김윤면 박사님한테서 강연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나서 주제를 3가지를 던졌어요. 이 중에 고르시라고. 그래서 첫 번째, 산티아고 순례기. 작년에 제가 IDG 사표 던지고 산티아고를 갔다 왔거든요. 걸으면서 인생을 느낀 바가 많아가지고 그 얘기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뭐였나요? 기억이 안 나네. 세 번째가 린 스타트업인데 린 스타트업을 골라주셔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죠. 순례기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린 스타트업 핵심 모형이 초반에 얘기했던 빌드, 메저, 런입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빨리 만들어 봐야 됩니다. 만들어 보고 그러면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데이터나 이런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내가지고 읽어낸 다음에 왜 읽어내느냐? 그걸 배워가지고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드 메저런 요거를 이터레이션 사이클이라 부릅니다. 반복 주기, 뭐 순환 주기 이런 식으로 번역이 많이 되는데 요 순환되는 전체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게 동그라미 한번 그리는 거거든요. 동그라미 한번 그리는 거. 린 스타트업 3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나는 어떤 문제를 풀 거야. 그 프로블럼.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잖아. 어떤 그 언맨 니즈가 있잖아. 만족되지 못한 어떤 그런 불편함 이런 게 있잖아. 그걸 발견하고 거기에 딱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블럼 솔루션 핏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제와 뭐 해결 방안 최적화 과정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문제와 해결 방안의 최적화를 찾는 과정이죠. 그래서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와 푸는 방식이 과연 딱 핏이 맞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아무리 어떤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푼다고 해도 이게 시장에서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더라도 뭐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걸 이제 MVP라고 많이 부르죠.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뭐 최소 존속 제품, 뭐 최소 기능 제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MVP를 빨리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MVP. 그게 이제 이게 과연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그 해결 방안하고 핏이 맞는지를 테스트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MVP 개념이 린 스타트업에서 뭐 제일 중요한 개념 뽑으라 그러면 요거죠. MVP 개념이죠. MVP는 최소 노력과 개발 기간 내로 빌드 메저 런을 한 바퀴 이제 돌 수 있게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는 거, 빌드, 메저, 런 요 한 바퀴 그려보는 게 MVP입니다. MVP 뭐 사례들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MVP 구축 시 유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어야 배우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툴들을 붙여놔야 됩니다. 핵심 기능만 놓고 과감하게 빼는 작업이 필요하죠. 반드시 완성된 형태의 제품이나 서비스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모바일 앱 같은 거, 뭐 웹 서비스, 뭐 커머스, 개발자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오히려 검증되면 이게 MVP가 워킹이 된다라는 게 드러나면 오히려 개발자 확보도 쉽다라는 거죠. 숱한 회의보다 빠른 MVP를 통해서 고객으로부터 배우는 게 100배 낫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잘 세운다 그래도 몰라요. 가설을 잘 세운다 그래도 모르거든요. 실제 그 현장에서는. 그래서 MVP라도 만들어가지고 뭔가 형체가 있잖아요. 제품이나 서비스 형체 이런 MVP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고객들이 반응을 바로 해줘요. 과연 내가 이런 형식으로 만들 거야? 할 거야? 그러면 대답이 부정확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여주면서 할 거야? 그러면 이 정도만 하지.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미리 테스트할 만한 좋은 툴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을 기할 필요가 없죠. MVP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룹폰. 그룹폰이 이제 소셜 커머스 사례인데 처음에 이제 그룹폰이 시작됐을 때 소셜 커머스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뭐 린스타터 책을 아무도 안 읽으셔 놓으니까 이거 말하기가 너무 편한데요. 거짓말해도 뭐 모르실 것 같고 아직도 썰렁합니다. 네. 린스타터 책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그 메이슨이 기존에 이제 크라우드 그 펀딩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룹폰이라고 만들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상심에 이제 젖어가지고 얘가 이제 시카고에서 근무할 때인데 시카고에는 스타트업 만들었었는데 1층에 내려왔어. 1층에 내려왔는데 피자 가게가 되게 유명한 피자 가게인데 오후 한 3시 정도에 내려왔거든요. 텅텅 비어 있는 거야. 아이고 피자 가게 안으로 들어간 거죠. 아저씨 여기 되게 유명한 피자 가게인데 되게 맛집으로 유명한 데인데 왜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2시부터 5시까지는 사람들이 안 온대요. 점심시간도 지나고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뭐 저기
렌트비 이런 거 나가고 뭐 감가상각비도 나갈 거고 돈이 들 텐데 유지하는데 이 시간 동안에 50% 할인돼 쿠폰 나한테 팔면 안 되겠냐? 아저씨가 어차피 뭐 종업원들도 뭐 그 시간에 몇 명 안 써도 되고 50% 할인해도 뭐 나머지 시간에 정가 받으니까 뭐 나쁠 것도 없고 그래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사무실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 가지고 워드프레스로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아 여기 피자 가게 50% 할인 쿠폰 몇 시부터 몇 시 이용 가능 해가지고 자기 이메일 리스트 친구들한테 쫙 뿌렸어요. 사겠냐? 50% 할인 됐는데. 그러니까 딱 이메일 뿌리자마자 20명이 야 거기 근데 괜찮아 나 점심 좀 늦게 먹으니까 거기 가서 50% 할인된 걸로 살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충 지가 파워포인트로 쿠폰 디자인 해가지고 PDF로 변환한 다음에 쫙 보내줬어요. 쿠폰 이거 먹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괜찮네. 그러면 이번에 한번 티셔츠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티셔츠 제품이 괜찮았는데 재고가 쌓였는데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거 반값으로 달라. 아니 뭐 3분의 1 가격으로 달라.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또 보냈어요. 쫙. 또 사는 애들이 있는 거야. 야 이거 괜찮다. 웹사이트 제대로 구축하자. 개발자 뽑고 디자이너 뽑고 뭐 벤더 계약 맺으면서 만든 게 그룹폰이죠. 그래서 완전 피보팅을 한 거죠. 드랍박스. 이놈들은 더 하죠.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천재 개발자였고 나 개발 존나 잘해라고 써도 되나 이거? 하여튼 잘한다. 죄송합니다. 편집. 하여튼 되게 잘해. 내가 이거 개발 너무 잘하고 내 MIT 컴공과 나왔고 내 친구도 뭐 컴공과 나왔는데 얘도 똘똘하고 우리가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저기 뭐 디바이스들도 많아지는데 이걸 맨날 USB 꽂고 다니면서 뭐 컴퓨터마다 꽂아서 쓰고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놓고 싱크해가지고 쓰면 안 되겠느냐. 이런 걸 우리가 만들 거야. 넌 잘 만들 수 있어. 라고 3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올려놨더니만은 사람들이 막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 받아가지고 뭐 저기도 들어갔죠. Y 컴비네이터도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품을 만들어낸 케이스죠. 자포스 얘네들도 똑같아요. 온라인으로 과연 신발이 팔릴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토니 셰이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동네에서 제일 큰 신발 가게를 갔어요. 아저씨 이거 내가 신발 좀 사진 좀 찍어가지고 온라인으로 팔면 안 될까요? 가격 그대로. 아저씨가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그래라. 그리고 와가지고 사진 찍은 걸 가지고 워드프레스로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올려놨더니만 주문하는 놈들이 생긴 거야. 주문하니까 아저씨 여기 택배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로 좀 보내주세요. 돈 바로 입금됩니다. 뭐 웹사이트 구축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테스트 해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죠. 온라인으로도 신발을. 그래서 야 이거 먹힌다. 웹사이트 구축하자. 디자이너 뽑고 벤더 계약하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MVP 만드는 건 너무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뭐 페이스북 페이지 열어가지고 MVP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구글 닥스 해가지고 올려놓고 이런 서비스 세탁 수거해가지고 우리가 아마 해드립니다. 관심 있는 사람 전화번호와 이메일 남겨주세요. 그럼 남기거든요. 그런 게 MVP죠. 굳이 뭐 웹사이트 거창하게 앱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저도 한번 이렇게 린 스타트업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창업의 욕구가 있어서 앱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예능이라고. 예. 뭐 결국은 이제 앱이 삭제되는 바람에 사업을 폐업하게 됐지만 예. 만들어 봤는데 하여튼 모 박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게 저작권 관련되다 보니까 고충을 많이 당했거든요. 하여튼 결과만 말씀드리면 하여튼 저기 그 예능 동영상 그 하이라이트만 큐레이션 해가지고 모아주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 9월 달에 아이디어를 내고 2개월간 제작해가지고 2014년 12월에 출시했어요. 아웃링크 방식의 예능 큐레이션 앱인데 누적 다운로드가 22만 갔고 한때는 예능으로 검색하면 예능 검색 순위 1위 앱이었는데 SBS 공격 한번 들어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앱이 이제 삭제된 걸 살려냈는데 CJ ENM이 또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삭제돼가지고 또 살려냈고 다시 공격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3번 공격받고 3번 다 살려냈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제 고객들이 떠나가지고 접었습니다. 결국. 아웃링크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하면은 유튜브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영상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원래 원 소스. 네. 그래서 그 구축 과정을 보여드리면 이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는 제가 이제 창업 스쿨에서 가르쳤던 제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굳이 뭐 창업은 자기 아이디어 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널린 게 남의 아이디어입니다. 갖고 오거나 포기한 애들 많아요. 주워 오면 돼요. 그래서 팀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획 총괄하고 아이디어 낸 놈이 DB 크롤링 개발하고 서버, 클라이언트 4명이서 이제 구성이 돼서 야 우리가 그래도 린도 공부한 사람들인데 MVP를 만들어야지. 최소한의 기능만 구현하자. 디자이너 뭐가 필요해? 디자이너 없이 우리 4명이서 뚝딱뚝딱 만들자. 그래서 개발을 착수해가지고 개발 기간 짧게 빨리 만들자 해야지. 2개월 해서 웹앱으로 만들었어요. 모바일 웹페이지로. 디자이너 없이. 그래서 구글 플레이에 딱 2달 만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린스타터 개념에 대입해 보면 뭘 만들었느냐? 우리는 iOS 만들지도 않았고요. 처음에는 안드로이드 웹앱을 만들었어요. 웹앱. 그리고 뭘 측정했느냐? 구글 애널리틱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패턴, 어느 화면을 많이 보고 어디에서 체류 시간이 길고 그 다음에 이 화면 누른 다음에 어느 화면으로 많이 넘어가는지 그런 걸 이제 철저하게 분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배운 게 앱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네. 2013년 12월 달에 나왔으니 하이라이트들 네이버나 유튜브 검색해서 보던 하이라이트들을 우리 앱에서는 저기 딱딱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가지고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전날에 저기 뭐 뮤직뱅크에 누가 출연을 했는지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 이런 걸 이제 매일매일 확인할 수도 있고 뭐 전날에 썰전에 나왔던 애가 누구였는지 그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 하이라이트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니까 되게 사용자들이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어서. 그러니까 구글 애널리틱스 보니까 초기 체류 시간이 4분 30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4분 30초 정도 체류 시간이면 야 이거는 고객들이 동영상을 2편 이상을 보는 것 같아. 우리 사이트 들어와서 우리 앱에 들어와서 이거 조금만 더 우리가 개선하게 되면 또 좋아지지 않을까? 네이티브 앱으로 개발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UI UX를 완전히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웹앱으로 만들었을 때 대충 뭐 이런 거 색깔 파란색, 뭐 약간 뭐 핑크색, 뭐 노란색, 홈 대충 이거 뭐 아마추어가 만든 듯하게 보이죠. 예, 불후의 명거 슈퍼맨이 돌아왔다. 시청률 나오고 이경섭, 조성모 딱 누르면 조성모가 지금까지 출연했던 예능이 다 나와요. 그래서 회차별로 어느 프로그램별로 다 나오고 조성모가 예전에 저기 그 러닝맨에 나왔다라고 치면 그 당시 출연했을 때 같이 출연했던 게스트들도 다 나와요. 그 게스트 누르면 그 게스트들이 과거에 또 출연했던 예능이 또 다 나오고 뭐 이러면서 나름 괜찮았어요. 3년 전에 나온 앱치고는. 그래서 다운로드가 폭발했었죠.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견제받아가지고 막 소송 비슷하게 싸움도 들어오고 막 그랬죠. 이렇게 이제 허접으로 웹앱으로 만든 걸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매저 런을 했거든요. 100만 원 들여서 만들었거든요. 4명이서 1인당 25만 원씩 내서. 이런 게 이제 MVP죠. 돈 안 들이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뭔가 빌드 매저런을 한 바퀴 돌릴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기능이 들어간 제품이나 서비스. 그게 MVP니까. 7개월 후에 이렇게 섹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네이티브 앱으로.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롤링되면서 일주일 동안에 제일 많이 본 그런 동영상들이 계속 롤링되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는 컨텐츠들은 좋아요 눌러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월간 최다 출연 게스트 블락비, 시스타, B1A4 뭐 이런 애들 출연 횟수들 월간 예능에 출연한 횟수들 이게 결국은 인기도라고 볼 수 있죠. 최근 인기도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 금토일 가면서 이제 방영 중인 거 종영 프로그램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저기 체크해 놓으면
그 프로그램들이 업로드되면 푸시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스트들 클릭해 놓으면 걔네들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면 푸시로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 하면서 네이티브로 앱으로 했고 좀 더 편한 UI UX로 했고 그러면서 4분 30초 체류 시간 하던 앱이 8분 30초로 4분이 증가됐어요. 2배 가까이. 그래서 야 이런 게 진짜 빌드 메저 러닝구나를 제가 제대로 느꼈죠. 배우고. 린스타터 방송 끝났어요? 네. 요즘 그거 아 이게 설명 끝나신 예. 그 왜 문제가 됐어요? 아웃링크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안 되잖아요. 뭐 썸네일 가지고도 트집 잡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아니 그 방송국한테 그게 왜 손해가 됐어요? 뭐 손해는 사실은 크게 없는데 지네 이미지 뭐 이런 거 무단으로 쓴다라고 한 건데 사실 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는데 그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그 뭐라 그러나 약관 거기 관련된 법이 DMCA 법이라고 디지털 밀레니엄 그 카피라이트 액트라고 있습니다. 미국 애들이 만든 게. 그거는 뭐냐면 불법인지 이게 뭐 합법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원 저작권자가 나 저 앱이 싫어. 그 테크니컬한 게 아니라 예. 방송국이 이 앱을 싫어할 만한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앱이 예. 방송국 컨텐츠를 살려주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할 얘기 많은데 뒤에 계속 진행되기 있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소송 제기하면은 앱이 일단 내려갑니다. 이유는 그냥 싫어요. 걔네들이 담당자 애들이. 제가 통화도 해보고 다 했는데 그냥 불법적인 거 전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전혀 문제는 안 되는데 트래픽도 지레 늘어나게 만들면서 광고 수익도 늘어주는데 그냥 싫어요. 걔네들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우리 MVP를 통해서 솔루션을 만들었잖아요. 그 솔루션이 과연 시장이 있는지, 시장에서 먹힐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솔루션 마켓 핏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과 시장과의 궁합을 찾는 과정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그게 만약 시장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검증이 된다면 규모를 빨리 키우는 작업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링캔버스 얘기인데 이게 초반에 많이 잡소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링캔버스, 폭탄 소리가 나네요. 링캔버스는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이제 캔버스를 좀 더 그 창업 초기 단계에 적합하게끔 만들어 놓은 캔버스가 링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바로 고객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객부터 시작을 하는데 링 캔버스는 고객이 있기 전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건데 그 문제가 뭔데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순서가. 그래서 문제를 적고요. 그 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고객들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기존의 경쟁제나 뭐 대안제 이런 걸 이제 그 여기다 살짝 적어 놓는 거죠. 두 번째,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객이거든요. 고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적어 놓고 그 고객 중에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 나오면 제일 빨리 쓸 놈들이 누굴까? 얼리 어답터를 이제 명시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에게 어떤 밸류를 줄 건지 그걸 여기 세 번째에 적고요. 그 밸류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야 될까? 그게 이제 솔루션이죠. 네 번째. 그 다음에 뭐 경쟁 우위는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써나가는 게 이제 링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사실은 1, 2, 3, 4번입니다. 1, 2, 3, 4번. 1, 2, 3, 4번까지 쓰면 뭐 경쟁 우위나 수익원은 저절로 생긴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링 캔버스는. 그래서 창업을 할 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고객부터 생각하면 고객이 창업의 시작은 아니거든요. 창업의 시작은 어떤 문제를 풀 건지, 어떤 문제를 내가 발견했는지,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었는지,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요즘은 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보다는 링 캔버스가 좀 더 많이 쓰이는 캔버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린 캔버스의 유용성은 비즈니스 모드 캔버스를 뭐 구현한 건데, BM 캔버스가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과 BM 중심이라면 린 캔버스는 문제 정의, 문제 발견과 차별화된 가치 제안이다. 예, 요게 이제 더 중요한 개념이고요. 린 캔버스 얘기는 뒤에 사례에서 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성 요령은 15분 내 빨리 작성을 한번 해봐라. 15분 내 작성 못하면 평소에 그 문제,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하고 있었던 거다라는 그런 그 관점입니다. 일부 요소를 작성 못해도 괜찮다. 그게 이제 약점이 될 수 있으니까 약점은 나중에 좀 더 보완하면 되니까 간결하게 작성해라. 단순화가 오히려 더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린 스타터 방법론 적용을 위한 코멘트. 회의만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빨리 출시해서 고객 반응을 살펴 수정해 가는 게 100배 낫습니다. 수많은 튜닝을 거친 수입장의 기획서. 뭐 알맹이 다 빠지고 시간만 낭비. 한 페이지 기획서로 충분하다. 한 페이지 기획서로 제일 적합한 게 린 캔버스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수많은 벤치마킹. 그래서 뭘 배웠냐? 시장에서 배우는 게 100배 낫다는 거죠. 구현 과정에서 타협과 변경, 핵심 기능과 핵심 지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컨설팅 리서치. 그럼 뭘 배웠냐? 그래서 혁신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혁신은 남이 안 가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남이 안 해본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볼 대상도 없어요. 일단 MVP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던져 가지고 고객들로부터 배워가는 게 낫다는 거죠. 네 번째,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IDG 시절에 카닥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카닥이 그 다음 내부에서 그 인큐베이팅 받으면서 이제 스피너프 분사돼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카카오에 다시 인수된 케이스인데, 린 스타터 방법론으로 철저히 이제 팀 빌딩도 하고 뭐 사업 빌딩을 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이사이에 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저도 투자도 하고, 그래서 야 한의사, 너 그 카닥 사례 내가 좀 린 그 저 스타트업 사례로 좀 쓸게, 나한테 좀 줘 해가지고 뺏어온 겁니다. 뺏어와서 제가 빨간색으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살짝 수정도 하면서. 예. 딱 보시면 고객의 맨 얼굴 보기라고 제목을 지어놨어요. 한현철 이사가. 린 스타트업인데. 그러면서 뽀로로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뽀로로의 맨 얼굴이 과연 어떨까? 뽀로로의 맨 얼굴이 과연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뽀로로 맨 얼굴 과연 어떨까? 끝날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뽀로로의 맨 얼굴 과연 어떨까? 화장을 다 지은 원래 뽀로로의 본 모습은 어떨까? 그게 왜 린 스타트업하고 관련이 있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뽀로로의 맨 얼굴은 과연 어떨까? 카닥이 풀려고 하는 문제는 이거였거든요. 차가 찌그러져 외장 수리하는 자동차 오너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문제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맨 얼굴, 페르소나는 과연 뭘까? 원래 본 모습은 과연 뭘까? 본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차 찌그러지면 열이 무지 많이 납니다. 짜증이 무지 많이 나죠. 그리고 야 어디 가서 이걸 수리를 하지? 막막합니다. 저기 의외로 또 막막해요. 이게 어디 가서 수리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이 되게 막막해요. 열은 받쳐 있고 막 머리는 안 들어가는데 보험회사 연락하면은 모르겠어.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제대로 수리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싸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보험도 내면서 어디 괜찮은 데 없을까 막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빨리 수리를 하고 싶어요. 빨리 수리해서 차를 쓰고 싶어요. 아무리 렌트카 준다 그래도 불편하거든. 이런 게 이제 그 자동차 찌그러졌을 때 우리의 본 모습이죠. 사업의 시작. 보통 이제 사업의 시작은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뭐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제품 개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린 스타트업 방식이 아닙니다. 린 스타트업은 문제를 발견했으면 일단은 만들어 봐야 됩니다. MVP를.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동그라미 그리기 위해서는 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종이는 어떤 재질로 써야 되고 이걸 쓰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윗사람한테 컨펌 받고 이런 개지랄 떨면 안 된다는 거죠. 펜을 잡고 무조건 한번 그려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린 방식은 사업계획서 수립은 일단 잊어버리고,
먼저 MVP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기 빌드 메저 런이고 사업객스보다는 링캔버스가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MVP를 빨리 만들고 집중하고 스피드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MVP를 빨리 출시해야 된다. 그 MVP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사업객스보다는 링캔버스 한 장이 더 유용하고 MVP를 빨리 출시하고 측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기 고객으로 삼는 대상은 자동차 찌그러드는 사람이지. MVP는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고객이 누구이고 화장 다 지운 고객의 본 모습은 과연 어떨까? 무엇을 만들지? MVP 넣어야 될 필수 요소는 뭐지? 이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의 발견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동차가 찌그러들었어요. 그러면 합리적 가격의 수리 서비스를 찾기 위해서 과다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카닥 팀들이 모여가지고 그 가설을 한번 수립해 봤어요. 합리적 가격의 수리 서비스 찾기 위해 과다한 시간을 기울여야 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합리적 가격. 사람들은 가격이 무조건 싼 걸 선택하는 걸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격을 한 3개 정도 던져주면 그 중에서 고르는 걸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가설을 수립한 거예요. 무조건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3개 정도 던져주면 3개 중에 선택하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겠지라고 가설을 이제 수립한 거죠. 과다한 시간과 노력은 차가 내부가 뭐 엔진이 뭐 파열되거나 그렇다면은 그 내부 수리니까 별도지만 우리는 외부가 찌그러든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 찌그러진 거를 사진 3장만 찍으면 뭐 간단하잖아요.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찍어가지고 뭐 사진 올리면 되고 사진 올리고 나서 요즘 젊은 뭐 외제차 모는 친구들은 그 특히 뭐 여성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카센터 전화해가지고 카센터 사장님들하고 전화 통화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이나 이런 걸로 채팅 상담하게끔 하고 사진을 3장 올렸을 때 견적서가 빨리 접수하게 해주면 빨리 접수되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구축해야지, 솔루션을 내야지라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XURP라는 걸 프로그램 써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MVP를 만들게 됩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MVP를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낫거든요. 그래서 MVP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거든. 프로그램으로 웹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보이기에는 모바일 앱처럼 보이죠. 딱 보여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이런 서비스 나오면 너는 쓸래?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해보니까 3개 이상 견적 비교하면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느낀다는 걸 알게 됐고 사진 3장 뭐 이런 것도 우리 가설 수립한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실제 MVP를 보여주면서 하다 보니까 합리적 가격 뭐 3개 중에 고르는 거 오케이. 그 중에서도 그놈 선택을 했는데 과거에 그놈이 뭘 수리를 했고 얼마나 잘했는지 리뷰가 어떻는지 믿을 만한 놈인지 그것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고객의 반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을 만한 고객을 어떻게 우리가 좀 검증을 해줄까 하다가 기존에 수리했던 그런 갤러리 사진들 같은 거를 우리가 보여주자. 그리고 평판 시스템 평판은 어떻고 리뷰 이런 것들도 리얼 그대로 보여주면서 과연 여기 고객들이 이런 걸 보면서 믿을 만한 놈이네 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주자. 그리고 처음에 아예 견적을 내는 애들은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잘 수리하고 검증된 애들로 우리가 협력업체로 일단은 모아놔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기 전에 이제 링캔버스를 만들어 봤죠.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그럼 그걸 문제점을 디맨드 사이드랑 서플라이 사이드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쓴 거죠. 고객 입장에서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수리점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카센터 사장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찾아오는 수리 고객, 동네 수리 고객 외에 추가로 뭔가 모바일 요즘 뭐 스마트폰 다 쓰는데 모바일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그 카센터 사장님들 입장에서의 또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기존의 어떤 해결 방안들 보니까 아직도 후지인 거죠. 뭐 카페, 커뮤니티에 가입해가지고 등업 기다렸다가 글 올리면서 아 차가 찌그러들었는데요. 뭐 이렇게 저한테 견적선 날려주셈. 막 하면은 이상한 스팸 메일도 막 날라오고 막 그렇게 해결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2013년도 이때 앱을 내면 먹힐 수 있겠다라고 느낀 거죠. 그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객이 되는 거죠. 판금 도장 시설은 갖췄는데 브랜드가 없어. 대기업 계열이 아닌 그런 수리점들.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이제 자동차 오너들. 외장만 찌그러진 사람들이 고객이 될 거고, 그 중에서도 처음에 포커싱해서 마케팅 해야 되는 얼리 어댑터들은 판금 도장 부스를 가지고 있는데 온라인 홍보에 익숙치 않아. 아니면 기존에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던 사람들. 온라인 홍보에 익숙치 않는 사람들은 굳이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할 필요 없고 모바일로 바로 넘어타라고 꼬시면 되고요. 기존에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야, 더 이상 요즘 카페 안 들어와. 모바일로 다 이동하고 있어. 꼬시면 되니까 얘네들은 이제 사장님들은 이게 이제 얼리 어댑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고객들 입장에서 얼리 어댑터는 수입차 오너 중에서 자동차 동호회에 가입하였지만 필요할 때만 들어가서 정보를 취하는 소위 눈팅족. 얘네들은 눈팅만 이렇게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문화에 익숙해지는데 모바일로 견적서 따고 저기 사진 올리면 바로 견적서가 막 날라오고 그러면 좀 더 얘네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요걸 이제 얼리 어댑터로 보고, 얼리 어댑터들이 초기에 마케팅 집중 공략 대상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밸류는 뭐냐면 저렴한 가격의 견적을 최소 노력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다. 믿을 만한 수리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밸류를 제공하고, 뭐 서플라이어 차원에서는 추가로 모바일 앱에 광고비 조금 내면 추가 큰 고객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밸류가 있겠죠. 뭐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솔루션은 그 카센터들한테는 뭐 업체 등록 견적 관리 서비스하는 모바일 웹, 그다음 고객들에게는 앱 서비스로 이제 가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링 캔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내부에서 이제 그 MVP와 함께 사내 보고를 한 거죠. 사업 계획서 절대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MVP는 그 아까 액슈 RP 가지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다닥 만들어 가지고 뭐 굳이 내부적으로 파워포인트 해가지고 보고하는 거 없이 MVP 한 장으로 일단은 사내 보고하고 컨펌을 받은 다음에, 그래 우리가 무슨 기능을 넣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자. 일단은 고객이 누군지 모른다면 품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고객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가설만 얘기하고 내부 협의하고 가설 가지고 인터뷰하고 막 그랬는데 실제 고객을 우리 MVP에 태워가지고 한번 사이클을 한번 돌려보자 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남동 시절에, 다음 시절입니다. 한남동 시절에 사내 주차장을 뒤진 거죠. 그랬더만은 차가 이제 찌그러졌는데 이게 테이프 붙여가지고 다니는 자기 동료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발견을 하고 얘를 꼬신 거죠. 야, 우리가 다음 사내 팀인데 우리 비용으로 태워가지고 한번 차 수리 한번 해줄 테니까 한번 할래? 와이낫이죠. 오케이, 해줘. 예. 그래서 얘가 이제 사진을 이제 올렸어요. 이런 거 사진을 3장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업체들에서 아, 우리는 어떤 업체고 여기에 견적을 얼마 내겠다. 견적 내역은 뭐뭐뭐뭐 도색 뭐뭐 하기 때문에 돈이 요 정도 든다. 라고 사람들이 이제 견적을 보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폼은 이렇게 뭐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앱처럼 그럴듯하게 보이게끔 만들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얘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뭐 프로그램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사진 찍어서 올렸더니만은 카닥 팀에서 야, 사진 왔거든? 이거 빨리 카센터에다가 이메일로 뿌려. 이메일 안 된다는데요. 그러면 뭐 저기 전화도 빨리 넣고 팩스 넣고 전화를 해. 하면서 카센터에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아저씨, 여기 지금 사진 올라왔는데 보고 빨리 견적서 좀 넣어주세요. 그럼 아저씨가 뭐 이메일이나 저기 이걸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겉테두리만 대충 만들어 놓은 거니까 MVP니까 막 보낸 걸 가지고 얘네들이 다시 스캔 떠가지고 마치 자동으로 사진 딱 올렸을 때 자동으로 견적서가 접수된 것처럼 뒷단에서 딱 보여준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뒷단에서 노가다를 떼어가지고 이걸 뭐 견적서가 왔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10분 내로 견적서가 3장이 날라오는 거야. 좋은 거죠. 내가 팩스로 받아가지고 스캔 떠가지고 올리든 이메일 받아가지고 올리든 그건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MVP를 안 받고 돌리는데 이런 형식의 MVP를 이제 뭐 노가다 MVP, 유식한 말로는 컨시어지 MVP라 부릅니다. 뒷단에서 비서처럼 발로 뛰면서 이제 해주는 거죠. 초창기에 앱을 출시했다고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해서 굳이 뒷 백단까지 백엔드 시스템까지 자동화를 다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이 하루에 한 건 생길까 말까 해요. 노가다로 몸으로 뛰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몸으로 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자동화 만드는 것보다. 왜 굳이 뭐 서버 붙이고 DB 뭐 이게 프로그램 백엔드 다 너네도 깔아놔야 돼. 테스트하고 이런 난리를 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서비스 요청 건수가 하루에 한 건 있어도 땡큐인데 몸으로 뛰고 다 이메일 보내서 할 수 있거든요. 예. 고객에게 보여지는 화면만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먹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MVP는 하루 만에 만들었어요. 웹빌더 가지고 대충 만들어가지고 모바일 웹페이지만 보여주면 되니까 하루 만에 만들어서 MVP를 출시하고 그래서 실제 자기 동료를 통해 가지고 해보다 보니까 사진 3장으로 견적이 가능하고요. 부품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체의 정확한 견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는 꼭 차대 번호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MVP 출시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워킹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거기서 또 뽑아서 얻고 배운 다음에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서 서비스를 진행해 가면서 MVP 출시 2개월 후에 카닥 앱을 정식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섹시하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디자이너, 개발자, 클라이언트, 서버 개발자 투입해가지고 이런 앱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워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하루 만에 만들어가지고 테스트 해보는 거죠. 뒷단에서는 노가다 뛰면서. 사진 3장이면 충분하고 비교 상담하고 리얼 후기 올라가는 이런 앱이 나온 거고 제가 작년에 와이프가 차를 2번 바꿔가지고 카닥 앱을 2번 써봤는데 써보면 압니다. 훌륭합니다. 진짜 훌륭합니다. 뭐 하여튼 사고 나기를 바라진 않지만 혹시라도 뭐 이렇게 저기 접촉 사고 나서 찌그러들었다. 그러면 카닥 앱을 깔아서 해보면 그 가치를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는 계속 이제 매주하고 배워야 되거든요. 측정하고 배워야 되니까 몇 개월 돌려보니까 3개 이상의 견적이 들어왔는가 보니까 평균 2.97건이 들어왔어요. 견적이. 그리고 시공 갤러리 평판은 계속 우리가 디벨롭 시켜나가고 있고요. 협력업체는 영업을 공식적으로 오픈하기 전까지 완료를 다 했고요. 사진 3장도 견적 내는데 충분하고요. 채팅 상담을 오히려 전화보다 편리하게 느끼고 있고 견적이 실질적으로 날라오는 시간 따져보니까 6분 40초 만에 견적 3개가 날라오더라. 라는 수치를 이제 보면서 이런 수치를 가지고 좀 더 이제 디벨롭을 시켜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서 우리가 키 매트릭 가장 중요한 컨트롤 해야 될 만한 수치를 뭘로 볼 것인가 라고 이제 고민을 했을 때 보통은 이제 뭐 유니크 비지터나 페이지 뷰나 누적 다운로드나 이런 걸 이제 중요시 여기는데 이런 것들은 카닥 입장에서는 좀 의미가 없는 그런 지표라는 거죠. 매트릭이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베네티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허무 지표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내가 언제 자동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카닥 앱을 미리 다운받아 가지고 여기 수리점 내가 사고 나면 이 수리점 꼭 갈 거야 라고 즐기면서 보는 미친놈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앱마다 핵심 지표로 삼아야 될 거는 달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견적 요청수, 상담 진행수, 실질적으로 견적 요청하는 애들이 실제 수리까지 얼마나 이어졌는지 이런 전환율 이런 게 더 중요하고 이 지표를 높이는 데 더 마케팅 영향을 쏟아 부은 거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느낀 거죠.
예. 그래서 MVP는 단지 그 서비스 고객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거드는 그런 장치일 뿐입니다. 처음에 검증하기 위한. 우리는 고객은 계속 바뀌어가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배워가야 되는 대상입니다. 고객은. 그래서 시장과 고객은 잘 몰라요. 우리는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린을 한다는 것은, 린 스타트업 한다는 것은 고객으로부터 배워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고객과 시장이고, 린 스타트업은 끊임없이 고객으로부터 이제 배워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 뽀로로의 본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어땠어요? 뽀로로의 본 모습은 과연? 혹시 답하실 분? 예? 이미지? 뽀로로의 본 모습은 어떨까 이런 이미지들이 또 인터넷에서 많이 아, 그 보셨구나. 제가 다 올렸거든요. 뽀로로의 본 모습은 예, 안경 벗기고 모자 벗겨 놓으니까 이렇게 되게 좀 별로 이쁘지 않고 못생긴 요런 모습입니다. 요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그 고객이나 고객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고객들은 이거 나오면 이렇게 우리 서비스가 나와가지고 뭐 기능이 뭐 효율이 30% 개선되면 쓰시겠어요? 그럼 당연히 쓴다고 하죠. 근데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딱 갖다 놓으면 쓸 거냐? 안 써요. 말로 대충 30% 하면 당연히 30% 좋아진다면 쓰죠. 근데 그 제품이 30% 실제로 나온 게 30% 개선됐다? 잘 안 써요. 귀찮아요. 기존에 쓰던 게 편해요. 그래서 고객의 본 모습을 제대로 파악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12년 11월에 내부에서 팀 결성해서 2014년 2월에 서비스 오픈하고 2014년 1월에 다음에서 분사할 때 제가 투자를 했고요. 15년 7월 달에 이제 카카오 인수되면서 저희도 엑시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Y 컴비네이터의 이제 폴 그레이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런치 패스트. 점심을 빨리 먹어라. 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 진짜 안 웃으신다. 점심시간에 가까워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하여튼 빨리 런칭을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먹힐지는 몰라요. 런칭되기 전에는. 예. 그래서 이게 런칭되기 전에는 진짜 이게 워킹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런칭을 해가지고 고객이나 시장으로부터 배워가지고 최적화를 해 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예, 따뜻한 봉급이 언제까지 따뜻하게 계속 나올지 몰라요. 결국은 치킨집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빨리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가 쓴 책입니다. 쫄지 말고 창업. 제가 진행하는 토크쇼고요. 제가 새로 만든 VC입니다.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그래서 제 이메일은 요거고요. 혹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예,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